저는 남편에게 여자가 생겨 한 번 이혼할 위기를 겪고 서로 용서를 하고 살기로 했는데 남편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고 저도 죽거나 병들어 있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려고 하지만 자꾸 무시당했다는 불쾌감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5학년짜리 딸아이가 있는데 유독 이 아이에게 쌀쌀하게 대하게 됩니다. 마음을 여러 번 고쳐먹고 다정하게 대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또 108배를 하며 사죄하라고 하는데 해봐도 달리 생각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넓게 먹었다가도 다시 순간순간 좁아지는 걸 다스려보고 싶습니다. 네. 딸아이한테 그렇게 대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내 뜻대로 내가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남편도 딴 여자 안 쳐보겠다 하는데 그 잘 될까 안 될까? 그 인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내가 딸한테 그래 안 되지만은 그래도 살잖아, 그죠? 네. 그 인간도 그렇게 잘 안 되지만 이렇게 같이 사는 거예요. 네.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 내 목을 걸고 그 인간도 안 되는 문제를 내가 어떡할 거예요? 자기도 자기가 어떻게 못하는데 마누라가 뭐라고 하면 맹세를 해요.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맹세를 했는데 여자 보면 안 되는 걸 어떡해? 저는 남편한테 만나고 싶으면 만나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제 마음을 다스리고 싶다는 겁니다. 남편도 나한테 내 다시는 여자 안 보겠다고 해놓고도 여자 보면 마음이 가고 나는 남편 보고 니 딴 여자 만나도 된다고 말은 그러지만은 꼬라지 보면 안 되는 걸 어떡해. 이게 인생이에요. 내 딸을 보고 안 되듯이 하루에 108배 하는 거가 안 되듯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은 다 안 된다. 남편 보고 여자 보지 마라 하는 내 원도 안 이루어지고 내가 남편 그래 여자 만나라 라고 하지만은 그것도 내 마음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남편 고치겠다고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고치겠다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가 선택하세요. 그런 인간 꼴 보기 싫으면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그만 살면 되고 또 새로운 남자 만나면 그 인간도 또 그럴지 안 그럴지 그건 또 그때 가봐야 아는 거니까 만나보니까 그 인간은 나만 쳐다보고 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만나봤더니 인간은 더 할 수도 있고 그래 되면 이제 고관이 명관이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한 번 해보면 두 번, 세 번 더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어제도 제가 상담을 하는데 세 번째 결혼을 했는데 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헤어지면 되는데 주위에서 다 헤어지라 그러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한 번 다이고 두 번 다이고 벌써 몇 번째다? 세 번째인데 이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보고 문제 삼을 거 아니냐는 거야. 한 번 같으면 사람들이 남이 문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남자가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벌써 세 번이나 못 살았으면 사람들이 다 겉으로는 동정을 해도 속으로는 다 뭐다? 네가 문제다. 이럴 거 아니냐. 그러니 이번에는 어쨌든지 한번 살아보려고 세상 사람한테 그런 인상 안 주고 그런 소리 듣고 싶지가 않다 이거야. 겉으로는 말 안 해도 속으로는 다 그래 말할 것 같다 이거야.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생각할 거니까. 그런데 이게 세 번째 살아보니 세 번째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거예요. 스님 뭐라 그럴까? 네 알아서 해라. 세 번이라는데 너무 집착할 건 없다. 이때 자식이 있으면 어때요? 남편이나 아들들을 이렇게 팬다 하더라도 부부 문제가 아니라 누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그냥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식이 없으니까 알아서 해라. 네가 보고 그런 소리 듣기 싫거든 더 살고 도저히 못 살겠다 하면 그만두고 정말 못 살겠는지 또 헤어지고 또 사람 만난다고 해서 별일이 생기는 건 아니야. 왜? 그게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네 까름하기 때문에. 그러듯이 그만 안녕히 계십시오. 그만두면 되잖아. 근데 여자 문제 빼놓고는 괜찮죠? 그지? 그러니까 지금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만 고쳐주면 다 괜찮은데 요게 문제다 이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안 갖춰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딴 사람 생각해 보면 그것 말고도 여러 개 문제 있는데도 사는 사람이 있는데 비하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아이고 그 정도면 내가 뭐 걱정이고 자기 같으면 그럴 거예요. 여자 문제인데다 돈도 안 벌어주는 데다가 집에도 안 들어오는 데다가 집에 있는 돈 가져가는 데다가 이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선택할 수밖에 없다.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남편이 약속을 어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자기 의식이 그래 돼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건 선택을 해야 돼. 그건 자기가 이제 이 현실을 감안해서 몇 번 약속을 해봤는데도 안 고쳐지니까 고쳐서 살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것은 노력의 부족이 아니라 저 사람의 의식이 저래서 안 되구나.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지 생긴 거 그러니까 나는 저런 인간하고 못 살겠다 하면 안녕히 계십시오. 나빠서가 아니라 나하고 안 맞아서 못 살겠으니까 니대로 살고 난 난대로 살자. 그러려면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애 문제도 있고 계산해야 될 게 많겠죠. 이제 좋을 때 언제가 이렇게 계산해보고 그게 더 싫으면 이렇게 사는 거고. 근데 그거는 문제지만은 다른 이익되는 게 많으면 그걸 감안하고 사는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보면서 어떤 윤리적이든 도덕적이든 어떤 뭐 잠자는 문제든 일어나는 문제든 성격 문제든 자기가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 그죠? 딴 사람은 되는 것도 나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딴 사람은 안 되는 거 나는 쉽게 되는 것도 있잖아. 그지? 그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딴 건 쉽게 되는데 나보다도 더 잘 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는 남자 문제는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 그건 난 잘 되니까. 왜 그런가 하지만 그 인간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한번 술 먹고 한번 얘기를 해봐요. 얘기를 해보니까 왜 안 된대? 자기도 모르겠대. 예, 자기가 자기를 조절할 수 없다고 하는데 또 제가 좀 이제 많은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는 나랑 안 맞아서 그러는 거면 그 사람을 위해서 가게 해주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 물어보니까 이혼하고는 쉽지 않대. 예. 그러니까 마누라는 집에 놔놓고 그 인간 두 개 다 가지려는 거예요. 가끔 기생은 밖에 가서 연애는 밖에 가서 하고 집에서 애 키우고 가정도 꾸려야 되고 이거는 어때요? 집에 놔놓고. 네, 남편이 그 정도면은 제가 범인은 안 할 것 같은데 남편이 휘둘리더라고요. 그 상대 여자한테. 그래서 상담을 해봐요. 그래서 선택하세요. 그럼 선택은 이제 자긴 절대로 이혼 안 한다고 하지요. 내가 선택해야지 뭐 그 인간이 선택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내가 선택해서 네 이러면 도저히 안 된다. 네 미워서가 아니라 난 이 꼬라지 보고 못 살겠다. 내가 괴로워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관두자 이러면 되지 뭐. 네. 어떡할래요? 관두는 걸로 결정할래요? 아니요.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한 번 더 고쳐보려는 마음이 있으면 완전히 관둘 각오를 하고 한번 세게 한번 대시를 해봐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도 안 고쳐져요? 처음에는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일이 힘들어서 그러면 차라리 일을 너라 할 수 있는 걸 해라 그랬죠.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 남편이 하자고 하니까 지가 겁을 냈구나.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약점 잡히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하자 그럴 때 과감하게 그냥 확 해버려야지. 예. 근데 그것도 이제 밀고 땡기, 그것도 이제 예. 하자고 결국 하니까 기싸움인데. 겁먹어서 미안하다고 다 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 세게 나가니까. 예. 그럼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해. 너 한 번만 더 하면 이거 끝이다. 이래가지고 한번 밟아봐요.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문제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깊이 보면 그 사람 깔아막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다 정신적으로 분석하고 육체적으로 호르몬 분비나 이런 거 다 따지면 사실 엄마라고 해가지고 이 자식을 분석해 보면 이해는 돼요.
그 행위가 옳은 건 아니지만 이해는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마음이 먼저 필요해요. 예, 이해는 하는데 이제 이해는 이성이고 이성이 감정의 네. 지배를 받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선택은 이런 거예요. 때로는 이해했다가 때로는 감정이 북받쳐서 욕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괴로웠다가 또 좀 했다가 이렇게 이해라도 하면 덜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힘든 거는 이제 자존심에 상처 입은 게 가장 힘든 거 근데 같아요. 그건 뭐 아내를 그거는 자기가 생각해야 돼요. 이건 자존심의 문제는 아니에요. 저한테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든다면 아내의 자존심을 해치려고 이렇게 한 행동은 아니거든요. 자기 의식, 자기도 모르게 통제 안 되는 자기 의식 때문에 생기는 일이니. 자기 까르마 그래. 습관이 그렇다 이거예요. 습관이. 습관이라는 게 뭐 자기가 뭐 그냥 담배 피우는 습관 이거하고 다르게 이 정신적인 어떤 어릴 때 성장할 때 어떤 그런 심리 불안, 그런 심리 불안이나 그런 걸 그런 식으로 해소해야만이 안정이 되는 그런 불안이거나 안 그러면 몸에 어떤 밝혀지지 않았던 호르몬 분비로 순간적으로 그런 욕구가 일어나면 그런 유혹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지. 그게 뭐 가정을 파괴하거나 아내를 얕보거나 아내를 무시하거나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뭐 남편이 담배를 못 건다고 그게 아내를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 그죠? 그것처럼 하나의 자기의 그 까르마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고 살든지 그걸 인정 안 하려면 뭐 네 습관이 그럼 네 알아서 살아라 하고 따로 살든지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달리 길은 없어. 이제 그걸 자기 감정을 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된다면 용납을 못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해가 된다면 이제 그런 남자를 보는 내 까르마 이건 또 내 까르마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는 이제 그런 것을 좀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자꾸 내면 좀 덜하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아니라 그를 이해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나를 반성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근데 이건 인류 역사상 시작하고 지금까지 이런 문제는 해결된 적이 없어요. 근데 모든 인간이 그러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 여자 중에는 10명 중에 1명꼴로 비율이 좀 낮고 남자는 10명 중에 2~3명꼴로 비율이 높을 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자는 비율이 낮은 게 아니고 여자는 문화적으로 이런 문제에 욕구가 있어도 하면 안 된다는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는 문화적 습관이 있기 때문에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남자는 문화적으로 할 수도 있다 하는 무의식이 그렇게 문화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신체 구조적으로 다 분석하면 우리는 그걸 굉장히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러는데 진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소수고 다 자기가 자기 통제가 안 돼서 그래요. 특히 여성들이 이제 이런 경우에 굉장히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상담해보면 그 사람 더 불쌍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남자는 한 여자 아니고 두 여자, 세 여자 하고 사니까 좋아 보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한번 해봐요. 한 서너 남자 데리고 한번 살아봐요. 이게 좋은 건가? 사실은 한 사람에 만족하고 사는 게 제일 편하고 좋아요. 이거 신경 쓰는 거 사실 머리 아픈데 그게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좀 깊이 들어가서 보면 불쌍해요. 깊이 들어가서 보면.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런 그 까르마가 그래 돼 있으니까. 그걸 고쳐야 되죠. 남자라면 질문한다면 내가 고치라고 말하겠는데, 근데 자기도 안 고쳐지는데 어떻게 내가 남자를 고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살려면 수용하고 사는 게 제일 낫다, 이 얘기예요. 아이들이 나빠지는 건 남편이 그 바람을 피우기 때문에 나빠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엄마가 괴로워하기 때문에 애들이 나빠지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는 안 살아. 헤어지든지, 안 그러면 수용하고 살든지.
딸이랑은 저는 되게 무심한 성격인데 걔는 되게 집착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요구가 많아요. 근데 저거 다 들어주기가 힘들더라고요. 성격이 원래 무심하고 좀 잘 안 챙겨주는 성격이라. 그러니까 딸은 집착하는 성격이니까 딸도 문제지만 자기 무심한 게 또 문제지. 근데 왜 딸한테는 좀 그렇게 세세하게 대응하고 남편한테는 좀 무심하면 얼마나 좋고. 둘 다 무심하게 대하는데. 아니, 여자 문제도 좀 무심하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야. 아이고, 뭐, 많은 여자 데리고 살려면 지만 괴롭지, 뭐, 아이고. 밤에 와서 나한테 손 안 대는 것만 해도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되잖아. 무심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내 인생이 뜻대로 안 되듯이 그 인간도 그 인간 뜻대로 안 되고 애도 지 뜻대로 안 되잖아. 그죠? 우리 인생이라는 게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남을 내 뜻대로 하려니까 이걸 포기하면 돼요. 아이가 그런 것을 다 해주라는 게 아니라 아이가 그런 것을 고치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못해준 나를 보면서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다 못해줘서 엄마가 무심해서 성질이 이래가지고 안 고쳐지네. 이러고 넘어가면 되지. 네. 고맙습니다.